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뇨병 약 먹지 말라, 그리고 음식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바로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면 만성질환입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도 모르고, 특히 약을 먹는데 약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밖에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뇨병을 보면 당뇨병은 혈관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혈관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졌다고 하는 거죠. 제 역할을 못하고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이 당뇨가 온다. 이 당뇨라고 하는 것은 뇨는 소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소변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이 각 세포로 가서 우리의 그 힘을 주고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전해주지 못하고 오줌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소변에 당이 많이 나가느냐? 이것은 뭐냐면 이 당이 우리 몸 세포 곳곳마다 가서 힘을 주고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당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당뇨의 원인이 뭐냐면 췌장에서 그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췌장의 베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인슐린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질병이다. 즉 췌장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가지고 포도당을 우리 몸 세포에 보내줘서 에너지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변 속에 당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바로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췌장의 기능이 뭐냐 하면 먹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필요한 아밀라제, 트립신 등과 같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는 작용하는 클루카곤 등 체내대사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이 있는데 외분비 기능은 우리에게 소화 효소를 잘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외분비 기능은 이 혈당을 높이는,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어서 당 대사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췌장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당뇨병의 증상을 보면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목이 자주 말라요.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자주 갈증을 느끼니까. 당뇨병의 증상은 물을 많이 먹는 증상이 있다. 그리고 살이 이유 없이 빠집니다. 그리고 손발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이 포도당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받아서 에너지가 되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감각이 없어져.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 소변을 통해서 자꾸 이게 당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소변까지, 수분까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가 오고 허기가 진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은 왜 먹냐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로 보내서 에너지화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 먹는데 에너지로 갈 수 있는 췌장의 기능이 잘 못하기 때문에 피로가 오는 거죠. 피곤하죠. 그리고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허기진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눈이 나빠진다고 하는 거죠.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면은 당뇨병이 아닌가 하고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당뇨 약을 먹잖아요. 우리가 고혈압약 먹듯이 당뇨병도 당 수치가 높으면 공복 혈당이 200이 넘는다면 당뇨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높으면 바로
약을 주잖아요. 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데 그것을 먹으면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당뇨의 기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혈당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이죠. 혈당 조절뿐이다고 하는 것이죠. 당뇨약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혈당을 조절할 뿐이다.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약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완화시키고 다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뿐이다. 고혈압약도 마찬가지죠. 당뇨약도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평생을. 왜? 평생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못 고친다는 말입니다. 고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혈당만 조절할 뿐이지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당뇨약의 부작용을 보면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리고 메스꺼리기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설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식욕이 감퇴되고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옵니다. 관절 통증이 오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별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땀을 많이 흘린다. 그리고 복부가 팽방감이 온다든지 근육에 통증이 있다든지 목에 통증, 위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당뇨약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당뇨병이 왔으면 당뇨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뭐냐?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있습니다. 눈이나 심장, 심혈관 및 신경장애가 오는데요. 특히 구역질이 오고요. 구토, 심한 복통과 탈수 증세가 나타납니다. 시력장애가 와서 결국 집중장애도 오고 인지장애가 나타나면서 의식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팔, 다리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거나 감각이 없고 발음이 부정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에너지가, 포도당이 온몸에 가서 그 힘을 내고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마비가 된다고 하는 거죠.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 다리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지럼증을 느껴지거나 물체가 둘로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눈에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실명에 이를 수 있고 신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말기, 심부전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당뇨가 심해지면 발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눈이 실명을 하고. 당뇨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당뇨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안 하는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한순간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고혈압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고혈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혈관에 찌꺼기가 있다. 이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고장 나는 거죠.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제 췌장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당뇨가 오고 당뇨가 오기 때문에 이제 다리도 짧고 눈도 실명하고 또 어지럽고 마비 증세가 오고 결국 의식을 잃게 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뇨가 안 오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로 우리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혈액순환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운동을 하면 당뇨가 떨어집니다. 근데 하루 안 하면 다시 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당이 떨어집니다. 당뇨병 환자들 운동 많이 하죠. 뭐 만보 걷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운동을 해야 당이 떨어진다. 그리고 당뇨가 어떻게 오냐면 비만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죠. 비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적게 먹을 때 바로 체중이 감소되어 있다. 그래서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체중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만 적게 먹어도 당뇨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굶주릴 때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는 당뇨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당뇨가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식단의 조절입니다. 식이요법.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을 때 바로 이 당뇨는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에 좋은 음식.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당이 있으면 과일을 먹지 말라.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과 내 몸에 맞는 과일을 먹으면 당뇨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온 당뇨도 고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분비하면은 췌장이 정상적인 췌장이 된다면 당뇨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과일 먹는 사람은 다 당뇨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과일 때문에 당뇨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췌장이 인슐린을 잘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왔기 때문에 이 췌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 건강한 세포가 되면 모든 병은 당뇨뿐만이 아니라 당뇨는 병이라고 할 수도 없는 병이에요. 제일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당뇨입니다. 성인병 중에서 제일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당뇨예요. 고혈압도 마찬가지. 고혈압은 병도 아니니까 증상이고 신호니까 그것을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그러니까 췌장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췌장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분비할 수 있도록 췌장을 정상적인 세포로, 췌장에 있는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만들어 놓으면 건강해지는 거죠. 당뇨병이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음식, 좋은 과일이 뭐냐? 이것도 음체질과 양체질로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식물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 인간도 음체질인 사람이 있고 양체질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음체질인 사람은 어떤 음식과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되냐? 음체질인 사람은 현미를 먹어야 되고 양체질인 사람은 보리나 귀리를 먹어야 되고 팥을 먹어야 되고 또 음체질인 사람은 율무, 돼지 감자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채소로는 음체질인 사람은 브로콜리나 당근, 양파, 두릅, 아스파라거스,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김 이것을 먹어야 당뇨에 좋다고 하는 것이죠. 당뇨가 걸렸다면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양체질인 사람은 채소로는 가지나 케일이나 우엉, 오이 같은 이런 채소들을 먹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동영상을 보거나 유튜브를 봐도 현미가 당뇨에 좋다, 뭐 보리가 당뇨에 좋다. 그런데 누구에게 좋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체질에게는 현미가 좋지만 또 양체질에게는 현미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양체질에게는 현미가 나쁘다. 또 음체질에게는 보리가 나쁘다. 귀리가 나쁘다. 팥이 나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체질에게 좋은 음식은 양체질에게는 나쁘고 양체질에게 좋은 음식은 음체질에게는 나쁘다. 당뇨가 더 생긴다. 고혈압도 높아지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일로서는 음체질에게 먹을 수 있는 과일로서는 토마토, 체리, 아보카도, 오미자, 아로니아가 음체질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양체질에는 이걸 먹으면 안 되죠.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양체질에 좋은 과일은 뭐냐? 부사 사과, 그리고 배, 키위, 바나나, 감, 오디 이런 것들이 바로 양체질 당뇨에 좋은 과일이다. 양체질 당뇨에 좋은 과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체질에는 배 같은 거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키위라든지 배가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렇지만 음체질이 먹으면 당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압니다. 키위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감이라든지 오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체질 당뇨 환자에게 좋은 것이다. 좋은 과일이다. 그렇지만 음체질 당뇨 환자에게는 이것을 먹으면 당이 더 높아진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미역, 뽕잎차 이것이 바로 양체질에 좋은 그 음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에 특별히 좋은 음식과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것도 음체질이 좋냐 양체질이 좋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음체질이다 그러면 현미나 율무, 돼지감자, 브로콜리, 당근, 양파, 두릅, 아스파라거스, 마늘, 고추, 김, 계피, 토마토, 체리, 아보카도, 오미자, 아로니아를 먹으면 되고요. 내가 양체질이다 그러면 보리나 보리밥을 해야 되죠. 보리, 귀리, 팥, 가지, 케일, 우엉, 오이, 부사사과, 배, 키위, 바나나, 감, 오디, 미역, 뽕잎차를 드시면 좋다. 이것이 당뇨에 좋은 음식이다. 물론 이외에도 음체질에 맞는 음식, 양체질에 맞는 음식이 제가 누누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드셔야 됩니다. 다른 건 먹더라도 이것은 특별히 좋은 거고 다른 것도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당뇨에 걸렸다면 이런 음식을 주로 많이 먹게 되면 당뇨가 정상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있더라도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또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병들을 다 고치고 예방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뇨병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췌장에 있는 세포만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당뇨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오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만 할 수 있다면 당뇨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약으로 해결이 됩니까? 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음식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췌장이 고장났기 때문에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